어, 어떤 카메라다, 스마트폰 카메라다, 기타의 모든 군의 영상 감시 장비다. 뭐 어떤 모든 카메라 구조에 있어서 또는 CCTV조차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비싼 거는 그쪽에다가 빛을 인위적으로 보내가지고 빛을 좀 보강을 해갖고 되돌아오는 빛을 우리가 어두울 때도 보면은 여기 빛을 비춰서 보잖아요. 빛이 부족하기 때문에 빛을 좀 더 보강하면 선명한 사진을 얻을 수 있겠죠. 그와 같은 방식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또는 전세기를 수천조 분의 수백조를 가로 세로 높이로 잘라서 거기 좌표 숫자 방식으로 표시하고요. 뭐 해당되는 지점을 뭐 우리가 빛을 쏠 때 동쪽으로 이렇게 상대방이 서쪽인데 동쪽에 있다 쏘는 바보는 없죠. 서쪽에 있을 때도 보다 정밀하게 빛을 쏜다면 정확하게 보다 선명한 사진을 정확하게 얻을 수 있습니다. 모든 어떤 A사 레이더다. 그다음에 각종 전파를 통해서 또는 또 초음파를 통해서 어떤 이렇게 싸가지고 사물을 분석하고 또는 소리를 분석하는 기술에서도 이렇게 좌표와 숫자 방식이 반드시 필요한데요. 그것을 그쪽 해당되는 지역의 가로 세로 높이를 해서 좌표와 숫자 방식으로 해서 빛이 부분적으로 어느 쪽에서 돌아오는지 이 부분에 정확히 분석을 한다면 더 정밀한 분석이 가능하게 됩니다. 소리 소나에서도 잠수함 소나에서도 소리 수집할 때도 이 방식이 사용되고 에이사 레이더에서도 이렇게 어떤 전파를 쏘거나 전파를 분석할 때도 이와 같은 기술이 사용됩니다. 우리 인간도 그러지 않습니까? 저쪽이 왼쪽에서 들려오는 소리인지 오른쪽에 들려서 어른들이 대략 짐작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방향을 따라서 정확하게 좌표와 숫자로 정확하게 그것을 빛을 수집하거나 또는 소리를 수집하거나 전파를 수집하거나 전파를 쏘거나 이동통신회사다, 위성통신회사다 이럴 때도 전파를 쏴야 되겠죠. 전파를 쏠 때도 이와 같은 필요합니다. 빛을 쏠 때도 빛을 갖다보다 선명한 화면을 얻기 위해서 빛을 쏜다. 또는 자동차 전도등으로 사용했을 때 상대방이 멀리 있을지라도 빛을 쏘는데 빛의 이제 조달거리가 좀 부족할지라도 빛이 이제 그것을 갖다가 해당되는 것을 갖다가 이렇게 디지털 영상화 시켜주는 거죠. 좀 그 빛이 완전히 도달하지는 않았지만 사람으로 보자면 흐릿하다. 그런데 거기서 디지털 영상으로 해갖고 이건 컴퓨터식으로 이제 딱 분석 데이터 학습을 통해서 이거는 A라는 사람은 이거다 저거다 뭐 이렇게 B라는 사람은 저거다 이렇게 할 때 컴퓨터는 정확히 분석해서 사물을 디지털 영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또는 디지털 영상으로 보여줄 때 가능성 몇십 프로 가능성 몇십 프로 이렇게 갖고 각 화면을 보여줍니다. 이해가 가시죠? 네, 그런 기술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또는 제가 그 어떤 그 스마트폰이나 모든 다른 카메라에서 사용할 수 있다고 하면서 이게 이 기술을 얘기했는데 광학 렌즈 방식으로 이렇게 쏘고 이렇게 여기서 해당되는 지점을 국제로 확대하고자 할 때 잘 안 보일 때 사람은 정확히 분석 못하지만 컴퓨터는 분석해서 데이터를 몇십 프로 확률을 따라서 각 사진을 보여주는 그래서 해당 물이 무엇이라는 것을 파악하게 하는 그런 방식을 사용할 수 있다고. 근데 이것을 더 나아가서 안에 광학 현미경이 달려 있다고 합시다. 광학 현미경이 달려 있어서 현미경은 세포 단위로 볼 수 있죠. 세포 단위로도 나노 단위 그 예라도 볼 수 있기 때문에 작은 사진이라도 작은 힌트라도 있으면 영상물이 이렇게 정확하게 볼 수 있겠죠. 그죠? 이런 방식의 이제 그 카메라 구조를 가지셔도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기존에 이제 광학 렌즈 방식과 광학 현미경 방식을 같이 동원하는 카메라를 만드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스마트폰 카메라나 군의 영상 감시 장비나 어떤 모든 카메라 구조에서 이와 같은 기술을 가지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해당되는 것을 광학 현미경 방식으로 정확히 보고 그에 따라서 정확히 표시를 해준 다음에 디지털 영상 처리해서 훨씬 더 정확도가 높아지겠죠. 그리고 내가 어떤 동영상 압축 파일이다. 그래서 이렇게 했을 때도 이 광학 현미경 방식으로 해가지고 동영상은 하나하나 사진이 이렇게 합쳐진 것이 동영상이지 않습니까? 만화 영화 보면은 만화 영화는 한 컷 한 컷 그려가지고 전체로 영상화 계속 연달아서 쪼르르 보면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동영상을 어떤 그 몇 초마다 또는 1초마다 그 이하로 잘라가지고 동영상을 분석을 하고요. 그에 따라서 해당되는 동영상을 이렇게
뭐 이런 데다 그러면 쪼르르 나열을 해요. 그것을 딱 사진을 촬영합니다. 촬영하고 다시 그거를 재촬영을 합니다. 그러면 이게 축소가 되는 거죠. 그것을 광학 현미경 방식으로 해서 정확히 다시 한번 촬영을 하고 여러 번 촬영하거나 한두 번 촬영하거나 한 번 촬영하거나 해서 마음대로 그냥 그것을 동영상을 압축해서 보냅니다. 그와 같은 압축 기술에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방식을 사용하시면 동영상 압축 파일로 보내거나 또는 저장하는 방식이 되겠죠. 이와 같은 반드시 필요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디오 저장에는 그냥 오디오 파형을 분석하거나 시간을 분석하거나 우리가 더빙하지 않습니까? 더빙하는 것처럼 해서 이렇게 해서 분석을 해가지고 그에 따라서 숫자를 주파수 이제 파형이 분석되면 숫자로 표시해서 그래서 사진 촬영을 하고요. 그래서 그 상태에서 이제 압축 파일로 해서 전송합니다. 이와 같은 방식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소리를 압축하는 방식. 네, 우리가 동영상 그러니까 옛날 방식으로 해서 오디오를 재생하면 드르르르 이렇게 되잖아요. 빨리 돌릴 때 필름 빨리 돌릴 때 그러면 그거를 컴퓨터가 이렇게 계속된 학습을 통해서 데이터 학습을 통해서 그것은 무슨 소리인지 사람은 못 알아듣지만 이렇게 아주 초단위 이하로 이렇게 분석을 해가지고 그 음의 파형을 분석을 한다는 거죠. 뭐 그런 방식으로 해가지고 숫자로 바꿔서 이렇게 전송을 하는 이런 방식이 또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냥 이렇게 무슨 소리인지 알아듣고 그것을 그 상태에서 압축해 갖고 보내는 이런 오디오 압축 방식도 있을 수 있다. 또는 저장 방식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네, 남의 기술을 도덕질에 상업화시키지 맙시다.